올 시즌 여자 바둑 리그를 전망해봅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안녕하세요. 캐스터 류승입니다. 오늘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라운드 4경기에서는 이 동갑내기 라이벌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김다영 선수와 조승아 선수의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예, 김다영 선수가 이제 입단을 조금 먼저 하고 성적을 조금 먼저 내긴 했는데 조승아 선수가 요 근래에 들어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서로 뭐 은연중에 좀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대결인데요. 자, 이번 대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 대회인지 대회 정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총 8개 팀이 출전을 해서 7라운드까지 풀리그로 치러지고요. 이 챔피언 결정전은 단 한 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제한 시간은 10분에 40초 초읽기 5회 덤은 6집 반이고요. 승리 시 3점, 패배 시 0점이 주어집니다. 2대1 동률 시는 주장전에서 이긴 팀이 2점과 패배팀이 1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지은 팀부터 채영 팀까지 총 8개 팀으로 구성이 됐고요. 선수들의 면면이 정말 균형이 잘 맞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유진 팀과 정아 팀의 대결을 보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다영 팀과 승아 팀이 대결을 펼칩니다. 자, 오늘은 다영 팀 그리고 승아 팀이 만나고요. 저 선수들의 라인업을 보니까요, 이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예, 주장전은 뭐 당연히 재밌는 한 판이 될 것 같고요. 김미리 선수와 허서연 선수의 판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김다영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 이 상대 전적에서는 조승아 선수가 6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단은 조승아 선수가 좀 늦었는데 아무래도 김다영 선수가 좀 부담이 됐나요? 뭐 상대 전적에서는 꽤 밀리는 차이가 좀 나네요. 네, 하지만 이 여자 바둑 리그를 앞두고 김다영 선수가 또 중국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인지 뭐 공부를 한번 바둑 공부를 진하게 해보려고 갔다 온 건지 뭐 오늘 바둑 내용에서 드러나겠죠. 네, 자, 오늘 바둑에서 두 선수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4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승아 선수와 김다영 선수, 자, 두 선수 일지명 맞대결로 오늘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각자 10분 그리고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자,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는 조승아 선수가 6대1 뭐 단연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다영 선수가 이 한 번의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이 한국재지 여자 기성전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김다영 선수가 조승아 선수를 이기고 우승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중요한 바둑에서는 이제 김다영 선수가 이겼네요. 예. 자, 현재 채영 팀이 2승을 기록하면서 가장 선두에 올라 있고요. 자, 현재 승아 팀은 1패 그리고 다영 팀은 1승인 상황. 오늘 다영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공동 선두, 나아가서는 이 단독 선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더블 리그가 아닌 단 한 번의 라운드만을 거치기 때문에 꽤 빠른 속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뭐 리그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나는 리그만 이제 본격적으로 잘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선수들이 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컨디션 조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미리 보는 여자 리그에서 좀 좋은 성적과 내용을 거둬야지만 이 본 게임에서도 뭔가 성적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승아 팀의 일지명 조승아 선수는 지난 시즌에는 서귀포츠 심리의 이지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올해 또 여자리그 미리 보는 여자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다면 일지명으로 선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감독들이 이지명 치고는 조승아 선수는 좀 세다 이렇게 뭐 그전부터 평가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일지명으로 승격할 수도 있죠. 실제로 조승아 선수 이 여자 랭킹 5위에 올라 있고요. 자,
김다영 선수 여자 랭킹 11위에 안착을 해 있습니다. 오늘 초반 진행은 3-3이 전혀 등장하질 않았고요. 요즘 트렌드보다는 꽤 예전에 좀 향기가 묻어나는 진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죠. 구침도 뭐 요즘에는 이제 2칸 높은 구침을 많이 두는데 이제 1칸 구침을 김다영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김다영 선수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독특한 수라고 느껴지는데 최명훈 해설위원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런 수도 요즘 이제 간혹 나오죠. 뭘 3-3을 이렇게 침입하게 되면 뭐 가장 무난한 정석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 젖혀갔을 때 이 자세가 백이 아주 깔끔하거든요. 물론 흑도 백의 실리를 뺏으면서 집을 차지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포석은 확실히 덤이 약간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흑을 잡으면 이렇게 두겠다. 뭔가 좀 사전 연구가 있었을 수도 있죠. 예. 요즘 간혹 나옵니다. 이게 뭐 높은 협공일 때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높은 협공일 때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를 뭐 좀 좁지만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둘까요? 뭐 받을 수도 있고 뭐 이쪽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뭔가 붙여서 두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3-3 침입과 더불어서 또 심심치 않게 쓰이는 수법 중에 하나고요. 귀를 먼저 물어보는데 보통은 이 귀 안쪽에서 응수타진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안쪽에서 붙이는 것은 이 변 쪽에 흑돌이 하나 더 벌려져 있을 때 그때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쪽 둘 중에 하나 놓여져 있을 때 귀를 좀 굳혀 주더라도 뭐 여기가 이제 좁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활용이다 이런 거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안쪽에서 붙이는 수는 너무 상대를 두텁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바깥쪽에서 붙이고요. 네. 이렇게 한 칸 구침에서 여기 붙이는 이 수법은 오청원 구단이 예전에 젖바둑 뭐 그 10번기 뭐 치수 고치기 할 때 약간 치수상으로 뭐 선상선이라든지 약간 분리할 때 백으로 많이 즐겨 썼던 수법이죠. 이 오청원 구단의 수법들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잘 쓰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 몇 가지 수법들은 AI가 뭐 정말 뭐 한 50년 이상, 한 70년 전에 이 두어졌던 그 수법들을 AI가 지금 이거 괜찮은 수다 이렇게 해서 많이 제시하는 걸로 보면은 정말 그때 당시 이제 오청원 구단의 그 기술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이 수법도 예전에 이제 많이 나왔죠. 이렇게 밀어놓고 이곳을 들여다보고 여기를 두는 이 수법. 그래서 흑이 이제 이쪽을 두면 이 정도로 이제 좀 활용을 한 거죠. 뭐 여기가 두터워졌지만 이 활용이 들여다보는 수로 인해서 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백도 임시 방편으로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두게 되면 이제 넘어서 물론 흑이 여기 치중하는 수도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백돌이 뭐 사활상으로 아주 위험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뭔가 양쪽을 다 두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조승아 선수가 그런 그림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형태에서는 흑이 항상 늘어두는 그림만 본 것 같아요. 혹시 2단을 젖혀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 2단을 젖히는 것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쪽을 끊게 되면 돌 형태가 우형이 되기 때문에 돌 자체가 이 돌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비능률적으로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 젖히는 수법은 거의 안 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쓰이지 않는군요.
자, 김다영 선수도 그냥 늘어두지는 않았습니다. 예, 젖혀갔죠. 뭔가 이렇게 늘게 되면 두텁긴 하지만 백이 여기를 일단락 찍고 또 이쪽에서부터 뭔가 잽을 알리는 것이 기분 나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끊기더라도 이런 데 지키고 뭐 이렇게 싸워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판단하고 둔 것 같은데요. 조승아 선수 하면 저는 우선 전투부터 떠오르는 이미지거든요. 최명훈 해설위원이 보는 이 조승아 선수와 김다영 선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다영 선수는 그래도 뭐 아주 싸움을 즐겨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좀 약간 실리를 바탕으로 한참 잔잔하게 초중반에 이끌어가는 스타일이고, 조승아 선수는 제가 좀 이렇게 예전에 좀 느끼기에는 오히려 요즘에는 약간 좀 유연해진 것 같고 예전에는 좀 더 과격했죠, 바둑 자체가. 최근엔 좀 유연함까지도 갖췄을까요? 예, 좀 예전보다는 좀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정말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있는 조승아 선수고요. 매년 이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좀 그런 소리가 항상 들려요. 이 선수의 기량이 최근에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근데 올해도 또 그런 선수들의 이름이 좀 들리더라고요. 예, 누가 있을까요? 뭐 지난 해부터도 허서연 선수의 기량은 확실히 많이 좀 그렇죠. 향상이 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김경훈 선수도 상당히 기량이 늘었다고 근데 보면 하더라고요. 이제 좀 그렇게 이렇게 좀 비춰지는 선수들이 대부분이 좀 나이가 어리고 이제 좀 바둑에 매진하는, 바둑 공부에 매진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바둑이 더 많이 늘 수밖에 없죠. 예. 자, 김다영 선수는 실리를 챙겨두면서 또 전투를 이끌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2단을 젖히네요. 2단을 젖히게 되면 일단 여기를 끊는 것을 하나 당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렇게 두면 그 다음 있게 되면 잡더라도, 제가 아까도 처음에 뭐 비슷한 이론인데, 잡았지만 이 요돌 자체가 비능률적인 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빵 때리더라도 이런 돌이 약간 쓸모없는 곳에 놓여져 있을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글쎄요, 이거를 먼저 끊고요. 먼저 끊고 이렇게 늘어가는 수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냥 늘던지요. 물론 후수긴 하지만 는 다음에 흙이 두지 않았을 때 여기를 하나 늘면 잡아야 되는데 위에 한 방이 워낙 기분 좋고요. 때에 따라선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뛰면 뭐 이렇게 좀 요돌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흙도 골치 아파지죠. 근데 이렇게 맞춰치게 되면 그냥 이어주면 그냥 이 자체로 이득이기 때문에 백이 손을 뺄 수가 있는데 흙이 끊을 때가 문제거든요. 끊어가죠. 자, 백이 물론 이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도 다른 선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백이 축으로 제압을 할 때 이쪽을 흙이 먼저 둘 텐데, 백이 여기를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올 때가 이제 백도 응수하기가 어려워요. 이 5점이 중앙 쪽으로 탈출할 수는 있지만 이 한 점이 흙의 수중에 들어가고 밑으로 연결하기에는 여기서 다음 수가 너무 어렵죠. 예, 외롭죠 여기서. 그럼 결국은 백이 이곳을 붙이고 흙이 이 뚫는 형태가 워낙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도 여기를 쌍립을 서야 되는데 한 번 더 여기를 하나 늘어놓게 되면 이 한 점은 사실상 이 백의 약점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압이 돼 있고, 이 2점은 백이 제압을 할지라도 일단 흙이 여기도 뭐 거의 20집 가까이 집을 확보하고 여기도 좀 집을 확보했기 때문에 포석 자체가 흙이 좀 재미난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인공지능 그래프도
흑 쪽이 좀 기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선수의 이 작전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흑이 좀 기분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단 젖힌 수가 늘던지 먼저 끊고 늘던지 하여튼 간 그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김다영 선수도 하변을 바로 짚어가진 않네요. 글쎄요. 그 수는 좀 느슨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 수는 여기가 절대 선수도 아니고 이쪽에 흑돌이 많이 돌이 오게 되면 나중에 이 두 점을 버릴 때도 이 돌이 별로 저렇게 썩 어정쩡한 곳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고요. 지금은 이제는 백이 뭐 이런 정도 하나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이런데 귀에 지키면서 둘 수도 있어요. 이 뛴수는 약간 좀 애매한 수인 것 같아요. 백이 우변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승환 선수 하변을 받아둡니다. 이제는 흑도요. 이 돌을 나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위쪽에서 두고 이런 데 때리면 지금은 이런 데를 압박하면서 공격하는 건 별게 없고요. 위쪽에서 그냥 눌러가면서 여기를 두 집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좀 이렇게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압박을 하면서 선수를 뽑는 이런 작전이요. 네, 김다영 선수는 좀 전과 같은 그림이 좀 매력적이라고 본 게 아닐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크게 얻은 게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여기를 뒀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김다영 선수는 지난 시즌 여수 거북선의 주장으로 활약을 했고요. 작년에 또 팀의 연패가 좀 이어지면서 마음고생을 상당히 했을 것 같아요. 예, 주장으로서 좀 연패를 하다 보면 그러면 많이 이제 위축이 되고 팀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감독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죠. 백이 여기서 이제 일단은 그래도 이쪽을 좀 어깨를 짚어서 흠집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살기에는 수순이 좀 잘 안 나와서 최대한 버텨가는 수는 이 늘어가는 수도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곳을 당하게 되면 압박을 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양을 잡아가는데요. 이 선으로 내려서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이 호구 치는 수보다는 그냥 느는 수가 낫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당장 이곳을 들여다볼 때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가겠다는 뜻일 것 같은데 글쎄요. 흑이 여기서 일단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저라면 일단 흑이 손을 빼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둬서 좀 타이트하게 좀 두는 것이 어땠을까 싶네요. 네, 김다영 선수도 우변의 변화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이렇게 먼저 굳혀져 있는 쪽 데서 이렇게 걸쳐가는 수법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봐도 교본에 없었었죠. 이게 어떤 아마추어나 프로들이 보는 어떤 책이라도.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두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은 여기에 흑돌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모양과 모양의 가운데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뭔가 전개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이렇게 두면 일견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요. 이 변 쪽에 돌을 뺏기게 되면 이 좌변에서의 주도권을 좀 뺏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걸쳐가는 수는 어땠을까 싶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둬서 이 돌을 움직이게 해서
이쪽의 흑돌을 좀 활용하는, 지금은 백이 이 변 쪽에 먼저 돌이 오면 이 흑돌이 중앙 쪽에 놓여져 있는 이 흑돌을 이 바둑에 있어서 흑이 활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자, 김다영 선수의 이 방향 과연 어땠을까요? 아, 그곳이요. 그곳을 두고 흑이 뭔가 이런 식으로 두면 내가 여길 두겠다 그런 뜻인데, 흑이 지금 이런데 한 칸으로 두는 것보다는 뭔가 붙여서, 백돌이 단단하게 형성돼 있을 때는 붙여서 잽을 알려야 되죠. 항상 바둑이로는 이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해놓고 흑이 변 쪽으로 먼저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다음에 이쯤 다가와서, 그럼 일단 임시방편으로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해놨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렇게 3-3 두는 수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자, 김다영 선수의 선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정도 짓지 않고 갑니다. 그냥 두네요. 그만큼 이 자리가 요처군요. 예, 좋은 자리죠.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흑은 하변에서도 좀 안정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좌변도 먼저 선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도 밋밋한 수법보다는 여기서 좀 이 바둑을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법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꽤 악수긴 하지만 여기를 먼저 들여다봐서 이쪽을 두면 이 밀대 응수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교환을 좀 해놓고 여기를 두게 되면 돌이 하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싸움이 백에게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만약에 들여다볼 때 있게 되면 그럼 다른 선택을 하면 되고요. 백은 여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돌이 단단하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흑돌이 좀 오더라도 크게 사활에 뭐 큰 영향을 받진 않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둬서 밀어놓고 나서 나중에 들여다보는 걸 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일단 싸움이 전투가 일어난 이유기 때문에 여기서 좀 행마가 어렵네요. 백도 어떤 식으로 둬야 될지.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지 조승아 선수는 먼저 침입을 선택합니다.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좀 안정적인데, 그러면 일단 흑돌도 높게 협공을 하면 이쪽으로만 뻗어나갈 수 있지만 낮게 협공했기 때문에 흑이 이쪽 방면이 아닌 이 위쪽으로 좀 약간 바깥쪽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그리고 이 돌이 놓여져 있다고 해도 뭐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는 잘 나오지는 않죠. 여기서 이제 백이 발 빠르게 둔다면 이곳을 붙이고요. 뭐 이렇게 둬서 벌리면서 협공을 가는, 이 자리 좋은 자리죠. 여기를 둠으로 해서 귀의 침입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흑이 이렇게 오면 이거는 이제 반발을 하는 거고요. 받아주질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차단해도 나중에 이쪽에서 뭐 이런 데 다가와서 좀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 값어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이곳을 둘 때 흑이 안 받는 것은 너무 이 자리가 좋아서 이제 받아준다고 보고 이렇게 두면 흑도 위에서 눌러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돌과 이 돌이 간격이 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붙여서 이 세워두는 교환을 아껴뒀네요. 예, 그냥 뒀죠.
뭐 이렇게 두면은 오히려 두터움적인 측면에서는 더 두텁기는 하지만 귀가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손해라. 흑도 지금은 이제 강하게 싸울 수는 없어요. 백돌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백돌이 여기 보면 4개 대 흑돌이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유리한 싸움을 이끌 수는 없죠. 이제는 흑도 글쎄요. 일단은 여기를 한번 밀어가나요? 좀 전장을 옮겨볼까요? 이쪽을 밀어서 이런 데 들여다보는 이 타이밍을 좀 잘 안 나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밀면서 여기도 흙이 이렇게 둘러싸고 나면은 뭐 좀 많이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 침투를 해서. 일단은 지금 여기를 일단 밀고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김다영 선수 좀 고민에 놓였습니다. 자, 과연 어느 쪽, 어느 방향을 선택하게 될까요? 김다영 선수의 선택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조승아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일지명 맞대결이고요. 자, 김다영 선수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네요. 좌상기를 바로 진행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가장 무난한 수법인데 저렇게 두는 것은 이제 귀의 실리를 차지하되 백에게 두터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실리를 좀 차지하더라도 백이 예를 들어서 이 이후의 진행을 제가 좀 해볼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실리는 차지했지만 여기가 두터워지면 백이 이런 데 밀어가면서 여기를 두텁게 하게 되면 흑이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은 이 붙이는 수보다는 이 어찌됐건 이 돌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처음에 이 돌이 이렇게 놓여질 수 있었던 건 여기에 백이 이렇게 지키면서 실리를 조금씩 흑의 실리를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얻은 돌인데 이 돌을 활용 못하는 바둑을, 그런 포석을 짜게 되면은 바둑이 좀이라도 뭐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포석에서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또 불리함을 만들어갈 수도 있군요. 자, 김다영 선수는 좀 알기 쉬운 쪽으로 진행을 해갔는데요. 조승아 선수가 앞서 보여주셨던 그 알기 쉬운 정석대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그냥 선수로 돌파를 해서 귀의 실리를 내어주더라도 두텁게 두는 수법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실리적인 선택일까요? 이 형태가 이제 이걸 두면 이렇게 둬서 여기를 잡겠다는 건데, 물론 백돌이 미리 와 있기는 하지만 뭐 머리를 두들김을 당하게 되면 좀 바둑은 엷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제 이 백 두 점이 좀 많이 약해지죠. 글쎄요. 저라면은 이렇게 뚫는 수법이 바둑도 두터워질 수 있고, 집은 흙이 약간 많을 수 있지만 바둑의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글쎄요. 예, 지금은 오히려 김다영 선수가 이제 이곳을 나오면서 여기 어떻게 보면 백을 압박해 나가는 무한히 패감이 생겼어요. 그럼 나중에는 여차하면 패를 버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김다영 선수 좌상기를 더는 좀 선택을 하지 예, 좀 않는 보류를 건가요? 할 수도 있죠. 지금 이걸 둘 때 물론 백이 여기 두는 자리가 크지만 함부로 손을 뺄 수가 없거든요. 이 돌과 이 돌이 다 약하기 때문에. 네. 자, 김다영 선수 조금 더 폭넓은 작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을 빼요. 예, 뭐 일단 기세 있게 동갑내기 라이벌답게 뭐 손 따라 두지는 않죠. 이제는 흑도 여기를 먼저 한번 잽을 알려볼 수 있고요. 예, 거기를 먼저 두고요. 흑이 이쪽 방면에는 여기를 둬서 이렇게 두면은 자체 안형은 두 집이 안 나거든요. 그럼 바깥으로 이제 내쫓으면서 바둑을 주도권을 잡아갈 수가 있고, 일단은 여기 먼저 한번
예, 잽을 알리죠. 아, 이 자리도 꽤나 예, 지금 백도 받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아, 전 이거 느는 수는 글쎄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 바둑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못 읽은 수인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이 바둑의 주도권은 흑이 좀 가져가는 느낌인데요. 하변 쪽에서는 흑이 하나 치중을 해뒀잖아요. 예. 이것은 살려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 둔 것은요. 그냥 여기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그냥 활용을 하고 글쎄요. 뭐 이쪽을 두던가 뭐 이런 데를 둘 때 그냥 안 두고 여기에 호구침 당하는 것보다는 좀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죠. 네. 이 하변 쪽 흑 한 점이요. 아, 여기요? 네. 여기는 이제 치받고요. 이렇게 둘 때 뭐 이렇게 치받아서 뭐 넘는다든지 하는 게 남아 있어요. 이걸 뭐 이쪽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두면 이 바깥쪽 돌 모양을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백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렵지 않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백대마가 중앙으로 좀 내몰릴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요 삼선 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귀를 밀고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은 백이 여기만 두면은 이 돌은 이제 완생이에요. 왜냐하면 여길 둬도 젖히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뭐 아주 알토란 같은 한 6집 정도 이상 확보가 되고 살게 되고 지금 일단은 이 수보다는 백을 압박한 다음에 이쪽 먼저 둔다거나 아니면 어딘가 잘 모르겠으면 하변을 먼저 결행하고 싶은 자리였지 이쪽을 둬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낙이 없어서 그러면 이 실리를 내어준 것을 여기서 이제 그냥 만회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좀 아까운 느낌이 있을까요? 자, 김다영 선수는 귀 쪽에서 파고 들었습니다. 백이 산다고 하더라도 흙을 좀 두텁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변의 백도를 좀 공격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여기가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좀 차단했다고 해서 뭐 다른 큰 두터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점은 백이 여기 두텁게 제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이제 약한 돌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거 하나 들어가서 여기 좀 안형을 확보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여기는 보류를 했어야 되죠. 일단 흙이 둘만한 곳은 이 하변인데 하변을 그냥 결행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돌이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 돌이 놓여 있는 것이 급소의 형태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이 들여다본 꼴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주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흙이 여기 안형을 없애면서 백도를 중앙으로 내쫓아서 이런데 돌이 오게 되면 다음에 이쪽을 다가와서 이 돌이 사활을 건드릴 수가 있는 장면인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그냥 살려주는 것은 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 백도 어렵지 않게 타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다영 선수도 좌상기에서 백에게 실리를 많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변에서는 무언가 좀 얻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이 넘어가는 형태가 된다면 백돌은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두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으면 백도 일단 중앙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올 텐데요. 근데 여기도 보면 흙이 여기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백이 그래도 탄력이 좀 있죠. 돌 형태 자체가.
뭐 그냥 뭐 잡힐 말은 전혀 아니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이제 백돌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안형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뭐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혹시 흙이 넘어가지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두면 이 밑으로 누는 게 더 좋네요. 이렇게 두면 흙이 넘기가 이렇게 넘어야 돼요. 이거를 백이 무리하게 차단할 수는 없죠. 이렇게 무리하게 차단하는 건 이렇게 해서 먹여치면 다 잡히기 때문에 때리더를 단수치고 먹여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여기가 지금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선수가 되면 뭐 아까보다도 안형이 더 풍부해지죠. 이제는 여기 붙이기만 하더라도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뭐 사실상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요. 백은 이 선으로 예. 내려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밑으로 넣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위로 넣는 것보다. 네. 자, 조승아 선수가 이수는 심오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시간 연장책이라고 봐야 할지요. 시간 연장책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흙이 우영이긴 하지만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여기를 둬서 여기서 수가 안 나면 여기 젖힐 때는 꾀악수예요. 원래는 이 모양이 젖히고 이렇게 두는 게 선수인데 지금은 흙돌이 여기 오면 젖히고 젖혀 있는 게 선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흙이 뭐 이렇게 무조건 받을 텐데요. 다르게 받으면 이수는 악수가 아닌데 흙이 이렇게 받아서 악수가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귀에서 별다른 맛이 없다면 저 백의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김다영 선수는 오히려 더 가장 크게 잡자고 합니다. 이것도 뒷맛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한데요. 뭐 여기 때문에 결국은 백도 확실치는 않은데 이쪽에 나중에 돌이 오면 이거는 이쪽 나를 짜가면 수가 나는 그림 같거든요. 이쪽에 선수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흙도 뭐 어떻게 보면 최대한 버틴 수인데 일단 글쎄요. 이건 좀 어려워요. 나중에 또 백이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거의 이제 절대 선수가 되니까 아까 그냥 한 거에 비해선 집으로 요 돌과 요 돌의 교환은 두 집 손해거든요, 백이. 뭐 나중에 한 집 손해만 될 수도 있죠. 여기가 선수면 한 집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냥 젖혀 이은 거에 비해서 뭐 아주 큰 손해는 또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이 그냥 온전히 넘어가게 되면 뭐 이거는 뭐 한 집이 됐건 두 집이 됐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손해 보는 거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죠. 네. 자, 조승아 선수가 결국 이 선 내려서는 선택을 했고요. 흙도 넘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뭐 결국은 이 붙인 수는 손해가 됐어요. 뭐 이렇게 되면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두 집 이상 손해겠는데요. 잘못하면 세 집 손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세 집이면 이 인공지능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집당 프로들이 얘기하는 것이 한 집에 10% 정도 초중반의 차이거든요. 그럼 세 집이면 30%를 손해 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들이 바둑에서 뭐 예를 들어 중반에 9대1 나왔다. 그래봤자 반면 10집 차이 좀 더 나는 거예요. 뭐 9대1 나왔다고 이건 뭐 바둑 끝났네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약간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생각만큼 큰 차이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자, 조승아 선수가 대체 어떤 작전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승아 선수의 생각은 이제 이 대학수 교환을 하더라도 이제는 차단을 해서 그러면 여기를 찝을 때 막는 게 아니고 늘어서 둘 수 있다는 거죠. 늘게 되면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없으면 나와 끊어서 수가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흑돌이 잡히게 되죠. 이건 흑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네, 뭐 승부를 걸어가는 거죠. 악수긴 하지만 차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다영 선수도 이걸 둬서 이렇게 두면 그때 여기를 두겠다는 건데 임시 방편으로 뭐 막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세 자체가 이거는 여기를 미나요? 그러면 이쯤에서 그냥 이렇게 밀어서 두더라도 타개가 잘 됐는데요. 이 정도면. 백이요. 예. 이렇게 근데 이쪽에 흑돌이 오면 올수록 아까 이 귀에 밀어서 이쪽 날일자로 둔 교환이 너무 아깝죠. 예. 지금 이런 데 둬서 만약에 이렇게 뒀다고 하면 아까는 진짜 이쪽 날일자 가서 통으로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이건 완벽하게 이제 살아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교환은 두려면 나중에 부분적으로 이쪽이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일단은 여기 먼저 이제 좀 건드렸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였죠. 네, 그래서 모양을 결정짓지 않는 게 좋았군요. 방금 전에 진행이라면 흑이 꽤 아쉬움이 남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이걸 두면 여기까지 차단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안 된다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이게 다 떨어지죠. 여기가 만약에 이쪽으로 선수가 되면 이거는 뭐 이걸 때려놓고 사석전법을 구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둬도 이게 선수가 아니죠. 예. 뭐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완전 뚫는 형태가 된다면 뭐 이렇게 보태주면서 두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여기가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만 해두고 다시 손을 돌리기에는 대학수가 됐죠. 네. 이건 뭐 넘어갔는데 하나 찔러놔서 넉 점 죽는 것만 남아있는 꼴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손해죠. 이거는 뭔가 차단을 하겠다는 뜻인데 글쎄요, 뭐 착각한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이게 선수가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때 여기를 둬도 선수가 아니거든요. 뭐 어차피 먹여치면 잡히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조승아 선수에게 착오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좀 보고 있는 걸까요? 내친 걸음입니다. 이상한데요. 지금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쉬운 수고, 근데 보통 이제 쉬운 수를 착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선수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은 백도 이 보태는 좋지만 이 뚫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를 둬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작 듣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완전히 뚫은 거하고 흠집이 남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착각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게 뭐 생각을 해봐도 이게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조승아 선수가 내친 걸음으로 차단을 해갔고요. 김다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우선 실리를 꽤 많이 챙기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건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한 15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백이 이제 이렇게 젖혀있는 형태라고 보면 셋, 넷, 다섯, 열, 스물, 서른
네 집에 요 세 개 때리면 37집. 그러면 하나 먹여쳐줬으니까 36집이 났어요. 조승환 선수는 이쪽으로 있는 그러니까 것을 이게 보고 있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있는 걸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 아무리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끊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붙이는 건 안 되죠. 여기 흑돌이 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둬서. 그리고 지금 여기를 이렇게 뒤따라 나오는 거는 이렇게 뒤따라 나오는 건 막아서 이걸 둘 때 여기를 치받으면 이것도 살아가는 게 있고 아니면 흑이 중간에 뭐 먼저 치받을 수도 있고요. 네, 조승환 선수가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저거 그냥 사나요? 지금 바둑이 너무 좋아져서 쉽게 두는 걸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강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때리면 이제 이쪽에 확실히 요 끊는 건 이제 딱 끊어가지고 깔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백이 안 받아주고 여기를 뭐 단수 쳐서 어떻게 둘 텐데요. 받아주나요? 흑은 좀 차단을 해가야 하는 자리인 건가요? 그냥 살아두네요. 여기를 했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김다영 선수가 뭐 많이 이득을 봤다고 보고 좀 물러서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근데 두텁게 연결되고 나면 지금 중앙에 놓여져 있는 이런 흑돌이 뭐 좀 어설픈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김다영 선수가 이 귀로 손을 향하니까요. 지금 그래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울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길 뒀거든요. 그러면 다시 흑이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잡혔기 때문에 뭐 사활이 걸리는 게 아니라서 지금 백도 여기 둘 게 아니라 여기를 확실하게 두텁게 만들어놔야 되죠. 이제 다시 흑이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귀까지도 살아있거든요. 지금 흑이 이걸 하고 뭐 이렇게라도 하면 팩이 되게 곤란해 보이는데요. 인공지능 그래프도 이 한 수 한 수가 놓일 때마다 계속해서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여기를 둬야 되는데 딴 데를 네. 두고 있으니까 이쪽을 두고 나면 100%가 올라가고 흑돌이 놓여지면 또 백돌이 놓여지면 이제 백이 이런 데 두면 또 흑이 퍼센트지가 올라가겠죠. 뭐 지금 여기 서로 딴 데를 두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이 중요한 곳에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뭐 쉬었다 두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전장을 벗어난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그래프가 왔다 갔다 거리죠. 지금 서로 지금 여기가 포인트인데 딴 데를 두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흑이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겠죠. 네. 이쪽을 두면 되니까요. 자, 김다영 선수 과연 이거 받아줄까요? 근데 흑이 받아주면 다시 그래프가 백 쪽으로 또 올라갈 거고. 손을 돌리긴 돌렸는데 방향이 좀 다릅니다. 두 선수는 이 하변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은가 봐요. 예, 좀 이상합니다. 지금 김다영 선수가 둔 이 수도 완전히 포인트에서 벗어났죠. 이 교환은 오히려 그 흑이 손해일 것 같아요. 이제는 백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한다거나 연결을 할 텐데 그러면은 백이 오히려 잘 됐죠. 여기서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를 두겠죠. 이제 흑돌이 왔으니까 왜 김다영 선수 지금이라도 이런 데를 먼저 안 했을까요? 완벽하게 연결된 형태와 흠집이 나는 거는 두터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그건 이제 여기를 두면 이렇게 뚫겠다는 얘기죠. 혹시 이것을 먼저 두면 흑이 이렇게 보강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그것을 좀 방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예. 흑도 백도 이 화면을 서로 지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추궁하지도 않았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는 서로 뭐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 여기 이제 백이 두는 것과 흑이 두는 것이 이게 몇 집짜리냐면요. 여기가 한 20집은 좀 안 되고요. 한 7, 8집. 지금은 흑이 글쎄요. 이런 데를 한번 이제 째본다던가 아니면 중앙 쪽을 예, 둔다던가 그런 데가 예, 손이 가죠. 자, 백의 밭전자 모양을 흑이 가르고 나간 장면입니다. 자, 두 선수의 형세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슛은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4경기 승하팀과 다영팀 간의 대결입니다. 하변에서는 김다영 선수가 꽤 이득을 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바둑 형세는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흑이 좋겠죠. 여기 뭐 그래도 이걸 다 잡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돌이 오면 이게 한 17집 정도 되는데 이게 또 흑이 좋은 점이 여기를 들여다볼 때 백이 뭐 응수하기가 곤란해요. 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또 다 받아야 되거든요. 아, 이것도 잽이 너무 아프죠. 아, 후속 수단까지도 또 매력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는 좌변을 먼저 좀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백은 지금 이돌은 사활이 뭐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밀고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좀 어렵네요, 수순이. 이렇게 둬야 될까요? 네, 자, 밀어갑니다. 백은 계속해서 그냥 밀고 나오면 안 될까요? 그런데 흑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뒀는데요. 젖히는 게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여기를 백이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는 여기를 뚫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건 백이 오히려 곤란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약점이 남아있는 거를 써먹으려면 흑이 젖혀서 두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요. 백이 다시 되젖혀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있더라도 여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좀 어렵기는 한데 그렇지 않나요? 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흑도 꽤 고민이 되는 이 선택의 기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백은 두텁게 밀고 나오는데요.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원래 막을 수가 없는 자리인가요? 지금이요? 지금은 물러선 이상은 막는 것은 오히려 돌파를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두고 뭐 이 돌은 여차하면 좀 가볍게 버리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뚫는 것 때문에 백도 여기서 막 뚫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아니면 여기 큰 자리가 있으니까 흑은 그냥 적당히 둘 수도 있어요.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요. 백집은 이쪽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흙은 곳곳에 집이 많습니다. 중앙도 이제 잘하면 한 20집 정도 날 것 같고, 여기 또 들여다보는 기분 좋은 것도 남아 있고. 그렇다면 이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선수를 잡고 우변이 끊는 자리는 좀 차지를 해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 우하기 쪽에 그 끊어서 잡는 자리가 상당히 크죠. 자, 백은 선수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흙이 이곳을 두기 전에 여기를 먼저 한번 잽을 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 이렇게 두면 끊은 다음에는 다르게 반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애매하죠. 지금 여기를 두는 것도 여기 끊기게 되면 이쪽으로 두면 뭐 살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 무지하게 두터워지죠, 흙이. 자세가. 네, 형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예, 모습인데요. 그리고 일로 때리는 것은 여기를 막게 되면 요 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여기서 두 집이 안 날 테니까 대마가 위험하고요. 그러면 이거까지 교환이 되면 너무 아프죠, 이 잽 한 방. 예, 김다영 선수는 이제 이돌까지 잡히지 않고 그냥 적당히 여기까지만 잡히면, 그리고 이제 큰 자리 이런 데만 손이 돌아오면 바둑이 많이 유리하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두는 것 같죠. 뭐 실제로도 그럴 수 있겠네요, 형세가. 네, 자 김다영 선수는 하변에서 아무래도 좀 이득을 취한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좀 선택을 해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오히려 변화를 꾀해야 하는 쪽은 자, 백 쪽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인공지능 그래프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듯도 합니다. 형세가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네요. 글쎄요, 흙이 좋아 보이는데요. 앞서 이 한 집이 한 10%가량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건 그러니까 그래프 차이는 큰, 사실 그 이제 프로들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때 이제 좀 차이지, 저게 뭐 그래프가 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바둑이 뭐 좀 그래프 앞선 쪽이 많이 유리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김다영 선수가 먼저 좀 잽을 날렸는데 조승아 선수가 순순히 받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 반발이 될까요? 우선 이 끊기는 자리 좀 아플 것도 같은데요. 지금 끊을 수 있죠. 지금 끊고 나가더라도 넘어가면 결국은 여기를 2단을 젖혀놨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서 막 밀어가는 것이 선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우변 쪽을 결행하기 전에 먼저 우상기 쪽을 좀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백이 있는다면 흙도 이어서 진행을 할까요? 뭐 그게 보통이긴 하죠. 뭐 이렇게 지금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곳을 끊어서 이렇게 하면 뭐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일단 넘게 되면 백이 이제 여기 둘 그 겨를이 없죠. 계속해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흙은 흐름 타면서 쭉쭉쭉 밀어가게 되면 백이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조승아 선수는 아무래도 좀 이 불리함을 의식했던 걸까요? 그래서 이 붙여가는 수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근데 하변에서 이게 착각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착각을 할 만한 모양도 아니었거든요.
김다영 선수 먼저 우상귀를 좀 두텁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변에 이 끊어가는 수 꽤나 강력해 보이는데요. 자, 과연 끊어갈까요? 김다영 선수는 부자 몸조심입니다. 근데 이제는 백이 이런 데 하나 늘어서 잡아놓는 것도 이 교환을 악수로 만들기 때문에 왜 위로 안 두고 이렇게 뒀을까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요? 그런 뒷맛이 있나요? 있죠. 먹여치고 먹여치는 게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여기로 둬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건 나중에 맛인데 결국은 백돌이 위에 있는 것과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행마를 할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맞춰쳐 가면서 이 돌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백이 상당히 이제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오늘 승하팀과 다영팀의 대결이 끝나면 이제 2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미리 보는 여자리그 총 7라운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몸풀 시간이 충분하진 않아요. 그렇죠. 뭐 시합을 두면서 몸을 그냥 풀어야죠. 풀면서 둬야죠. 예. 김다영 선수는 올해 2020년 공식 대국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기존 한두 개를 안 나왔나요? 요즘 또 아무래도 시국인지라도 시합이 많이 좀 중단되어 없죠. 있기도 예, 하고요. 흐름은 완전히 흑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둘 때 아까 백돌이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둘 때 뭐 이런 데를 막 어거지로 연결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맞춰 치면서 두게 되면 뭐 자세가 비교가 안 되죠. 예. 자세가 나옵니다. 백이 좀 괴로운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뭔가 강력한 수가 없을까요, 백이? 이 편이 좀 나을까요? 한 발 더 가긴 했는데 당장은 일루 젖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렇게 맞춰 쳐서 두게 되면 여기서 백이 최강으로 두어갈 수가 있을지. 그냥 째는 정도로 둡니다. 뭔가 맞춰 칠 수 있으면 맞춰 쳐야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느슨한 수거든요. 젖혀갔다면 백이 치받아서 차단을 해오는 게 좀 싫었을까요? 자, 김다영 선수가 입구자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는 백도 자세를 잡겠죠. 이런데 한 칸을 띄었어요. 아니면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응수를 타진해 볼 수도 있고요. 이건 바로 차단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예, 바로 차단해가는 것도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를 끊으면 흑도 이걸 두고 이렇게 하나요? 이거면 차단이 된 걸까요?
백도 양쪽이 다 걸려 있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정도, 그럼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정도. 돌파는 당했지만 여기 다 잡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흙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백이 또 뭐 좀 끊지 않고 변화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끊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좀 응수타진의 의미인가요? 이곳을 두면 이제 여기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으니까 여기 약점을 보강하고 그리고 뭐 끊는다든지 아니면 그래 놓고 여기를 밀고 들어간다든지 그게 더 낫겠죠. 그냥 석점을 내어주면서 연결을 했는데 이러면은 흙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글쎄 여기 날짜 뒀을 때 이 맞춰 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뒀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춰 치는 걸 결행을 못했네요. 이 입구자는 너무 느슨해서 뭔가 돌을 두 번 놓은 느낌이라 이 부분에서는 흙의 처리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김다영 선수는 지금 이 끊어서 석점이 잡히더라도 지금 여기 막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다. 큰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뭐 할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좀 물러선 느낌이 있죠. 상변 또 막아가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유연한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이 정도면 백도 타기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점을 잡으면서 타기가 됐기 때문에 뭐 흙이 공격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상변을 흙이 막아간다면 평생은 여전히 흙이 좀 리드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래프는 100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석점이 잡히면서 100집이 8집이 나고 이제 이것도 보너스가 남아있죠. 여기는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그럼 이 흙돌도 못 살아있어요. 엷어졌죠. 흙이 요거 하나 얻은 거거든요. 여기 뛴 거 하나. 차라리 아까 여기 밀었을 때 아무것도 교환 안 하고 요 입구자만 교환하고 그냥 막아간 거에 비해서도 무조건 그거보다 못하죠. 네, 자, 상변 막아가는 자리 결국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백이 이제 여기서 뭐 엄청나게 득을 봤으니까 유리해졌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곳에서 좀 느슨한 수가 나왔다가 순식간에 이런 데 막히면서 어영부영 여기가 다집이 날 수도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죠. 중앙은.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엔 중앙 쪽을 뭐 입구자나 뭐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잘못해서 여기 막히게 되면 어설픈 모양이 순식간에 집으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자,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흙이 중앙 막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조승아 선수는 이제 여기를 막더라도 여기 젖히게 되면 여기 돌이 놓여있기 때문에 좀 낫다는 건데 네. 여기 붙인 수로 봐서는 여기 두면은 그냥 여기 둘 생각인 것 같은데 요거 교환해 놓고 이렇게 두면은 어찌됐건 좀 뜯어 먹히는 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좀 막아는 놨거든요. 이렇게 두고 그리고 거기를 있습니까? 이 자리도 큰 자리였죠. 근데 그래도 중앙을 막아가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앙을 막고 여길 두면 중앙을 한 수 더 나서 큰 자리를 2번 두면서 큰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6, 17집짜리 이거보다는 중앙 쪽을 지금은 이제는 100이 뭐 입구자 갈 이유도 없네요. 그냥 쭉 빠져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게 너무 없어요. 흙이. 네, 자, 우상기 처리해서 흙이 좀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넉점을 버리고 중앙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아, 여기에서도요? 예, 왜냐면 이게요. 18, 9 이거보다는 약간 큰데 그래도 지금 중앙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볼 땐 여기 흙이 받아주면 그래프가 다시 100 쪽으로 더 기울 것 같아요. 어떨까요? 아닌가요? 미동이 없네요. 예. 하지만 이 중앙이 정말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집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곳이 사실 중앙이지만 집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무섭게 불어나는 곳이 또 중앙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둔 거는 이제 초입기에 몰려서 뒀다고 봐야 되고요. 네. 혹시 여기서도 손을 빼서 만약에 두 집이 이걸 다 뜯어 먹히더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래도 손을 빼야 되는 거 아닐지. 근데 손을 빼는 건 안 되겠네요. 사활이 다음에 여기를 붙이더라도 무슨 폐 형태가 나는 것 같아서. 여기도 크네요. 중앙도 크고 뭐 이쪽을 이렇게 이어두는 것도 상당히 두텁네요. 반대로 흙이 뚫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자리도 큰 자리군요. 어찌됐건 여기가 확실히 연결이 없어지면 이 대마가 약간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 백대마가. 그래프는 100 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는 상황인데요. 조승아 선수와 김다영 선수 간의 일지명 맞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올게요.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입니다. 승아팀과 다영팀이 오늘 2라운드 4경기에서 만났고요. 일지명 맞대결은 여전히 한창 진행 중인데 과연 이 2, 3, 4지명 간의 대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벌써 두 판이 마무리가 됐네요. 승하팀의 김경은 선수와 유주연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네요. 김경은 선수는 박지영 선수에게 그리고 유주연 선수는 정유진 선수에게 각각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영팀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남은 두 판을 모두 가져가야 하네요. 예, 그래야지만 승점 2점을 챙길 수가 있죠. 유주현 선수와 정유진 선수 프로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새내기들이거든요. 동문수학했던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은 유주현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조승아 선수 특공대를 투입하죠. 지금은 주위에 백돌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침투해서 여기서 그냥 승부를 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차단한다면 아예 움직이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선수하고 이거 선수하고 그냥 통으로 끌고 나와서 그냥 여기서 다 해집고 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런데 만약에 돌이 있으면 값어치는 부분적으로 어디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데 돌이 있으면 이거는 백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앙 쪽을 막아가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분명 흑돌이 더 많이 놓여있던 자리였는데요. 백이 이쪽 저쪽 한 번씩 띄워두니까 정말 얇아 보이죠? 네. 예. 확 다르게 보입니다. 그쪽으로 젖혔다는 것은 뭐 백을 잡으러 가지는 않겠다 뭐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는 뭐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면 이걸 먼저 하나 들여다보고 띄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두게 되면 진짜 원래 어설프게나마 흑진이었던 것 같은데 흑이 막 타개를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돼버렸어요. 이건 뭐 이제는 이런 데가 또 유사시로 선수기 때문에 사활에 뭐 백돌은 사활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흑보다 백이 훨씬 좀 탄력적인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결국 이 우상귀 때문인가요? 그렇죠. 우상귀에서 뭔가 좀 작전과 수익기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에 빠진 수가 좀 많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 선에 빠진 수로는 먼저 여기를 결행을 하고 그리고 뒀으면은 양쪽을 다 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모양 자체가 흙이 이제 무너졌죠. 나중에 뭐 행마를 하다가 이런 데 붙이고 이런 데만 두더라도 아주 괴로워요. 다음에 끼우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딱 이렇게 두게 되면 또 여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 뭐 흑돌이 이렇게 보시면 이 바둑을 처음부터 보다가 보셔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흑이 뭐 이거 다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보여지거든요. 이제는 백이 좀 흐름을 타는 장면입니다. 흑이 정말 괴로워 보이는데요. 이제는 백이 타개를 하는 것인지 흑이 타개를 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상변에 흑돌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대신 그냥 집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 집이면 당연히 이제 흑이 형세가 할만하죠. 뭐 백도 뭐 이렇다 할 큰 집은 없으니까요. 흑은 우하기 쪽에 그래도 뭐 35집 정도 큰 집이 다 있고. 이건 뭐 괴롭습니다. 이거 뭐 이것만 하나 붙여놓고 여길 뒀는데 이거 한 점만 잡아도 이렇게 두면 이건 뭐 자세가 뭐 흑이 안 나오는데요. 인공지능 그래프도 어느새 좀 하얗게 뒤덮였고요. 흑이 정말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백은 지금 여기 둔 수는 이상하죠. 그냥 이거 한 점 잡으면 되는데 이거 한 점 잡고 석점까지 또 잡는 거와 이제 뭐 중앙 나오는 걸 맛보기로 하면 정말 뭐 조금이라도 변화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잇게 되면 백도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네. 약간 상대방에게 여지를 줬어요. 자, 과연 김다영 선수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있는 수를 찾아냈습니다. 당장 흑이 좀 괴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개가 잘 된다면 그래도 형세는 괜찮을까요? 여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가 다 깨지면서 타기가 되면 그건 흑이 질 것 같고
다만 여기가 좀 집이 좀 나면서 타기가 되면 그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근데 흙이 문제가 여길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게 되면 결국은 2패를 해야 돼요. 2패를 해야 되는데 흙은 절대패가 여기 한 패 있죠. 여기 한 패인데 이게 뭐 여기가 천지대패가 나면 백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패감이 안 나니까요. 네. 뭐 한 패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자, 그럼 그렇다고 이 좌측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안 되죠. 여기 끊기게 되면 수상전이 힘들겠죠. 자, 그곳을 먼저 선수를 한다는 건 혹시 다른 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걸 둬도 결국은 여기는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고 글쎄요, 패 형태가 날 텐데 백도 뭐 패감은 이제 없어요. 여기도 패감이 하나도 한 패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는 게 패감이 되긴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둬도 젖히면 다 잡히죠. 이렇게 끊어서. 여기 이제 뭐 엄청나게 손해긴 하지만 최대 2패 정도 이렇게 하고 끼우는 것까지 2패. 뭐 여기 뭐 천지대패가 날 경우에는 뭐 손해고 뭐가 없죠. 자, 상대원이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백도 보류를 하고 일단 여기를 먼저 뒀고요. 지금 흙은 여기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끊고 일단 때려 먹고 뭐 이으면 2패를 하고 여기를 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은 그래도 복잡해진 것 같기는 한데요. 흙이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이 가장 버티는 길일까요? 네, 끊어갑니다. 아까 백이 여기를 먼저 찝어간 건 좀 그냥 여기 한 점 잡는 순간 사실상 거의 돌을 걷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자, 흑에게 좀 여지를 줬죠. 예, 항상 유리할 때는 좀 완벽하게 둬야 돼요. 빨리 두다가 한 수라도 실수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상대가 더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원래 유리하게 만들기보다도 유리한 걸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어렵죠. 예, 뭐 유리하게 만드는 건 원래 바둑이 유리해진다는 건 내가 잘 둬서 유리해지는 게 아니고 상대가 못 둬서 실수를 해서 보통 자기가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유리한 걸 마무리하려면 내가 계속해서 잘 둬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렵겠는데요. 어렵죠. 김다영 선수가 102점을 우선 챙겨놓은 이후에 다시금 좀 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예, 좀 바둑이 일단 복잡해졌죠. 네. 이렇게 복잡해질 바둑이 아니었는데
여길 먼저 때린 건 이렇게 흙이 두면 그냥 이어서 타협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둬도 여기를 뭐 이렇게나 연결하면 다 넘어가니까요. 네, 자 김다영 선수 팩감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때리면 두 패가 더 나요. 한 패가 아니고 두 패가 더 납니다. 이걸 때리면 다음에 여기 있는 것과 이거 먹여치는 게. 근데 그냥 이으면 한 패도 안 나죠. 그렇죠. 한 패도 안 나죠. 왜냐하면 이어버리죠. 지금 한 패가 소중하기 때문에 몇 집 손해는 이제 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네. 일인데요. 자, 그만큼 이 좌상 쪽에 패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백도 약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뭐 아까 정말 정말 쉽게 끝날 수 있었는데. 자, 백도 이제는 바둑이 어려워졌습니다. 조승아 선수 팩감을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막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는 막아야 되죠. 지금 막고 뭐 그 다음에 흙이 패를 들어가면 만패불청을 하더라도 훨씬 크니까요. 흙은 이을 수는 없는 자리인가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있고요. 그러면 흙은 둘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쪽을 끊고요. 이렇게 둘 때 뭐 이런 데를 먼저 한번 끊어볼 때 상당히 좀 어렵죠. 이렇게 하면은 뭐 패를 들어가고 팩감을 쓸 수가 있으니까. 흙은 딴 데 팩감이 설마 하나도 없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흙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뭐 지금 이어가나요? 정말 흙이 이 팩감이 단 한 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팩감이 뭐 이런 팩감이 뭐 될 가능성은 있죠. 이거 뚫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더라도 여기를 또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패는 백이 어떤 경우에 또 받겠죠. 네. 이거는 받으면 또 흙도 팩감이 나니까, 백도 팩감이 나니까. 그리고 흙은 백이 여기 뭐 손해긴 하지만 팩감이 있기 때문에 패를 하려면 크게 해야 돼요. 패를 걸어가려면. 작게 패가 나면 안 되거든요. 자, 조승아 선수 위쪽으로 이었습니다. 자, 지금 김미리 선수와 허서연 선수의 이지명 대결에서도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국마저도 승하팀이 가져가네요. 승하팀이 가져가면서 뭐 잘하면 4대0 완봉승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국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승하팀이 2라운드 4경기는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 다영팀도 상당히 기세가 있는 팀인 것 같아요. 1라운드에서는 4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럼 흙은 이 팩감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패를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패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백도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한 게 이러고 이제 패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패를 들어가고 끊는 건 안 되죠. 때려버리니까 바로 단수라. 그럼 이렇게 하고 이 패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둬야 되는데 이 교환이 너무 악수예요. 약점이 뭐 팩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둔 건데 이렇게 되면 흑이 이어서 또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곳에 팩감이 없다면 그래도 백이 이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패를 흑이 뭐 이런 걸 쓰면 받아주고 그리고 흑이 때리더라도 백이 여기 팩감을 써서 이렇게 바꿔치는 정도면 이거는 백이 이기겠죠. 여기 잡은 백집이 5, 6, 7, 8, 10, 20, 30, 40 한두 집 나니까 이게 뭐 흑이 다 잡았다고 해도 30집이 채 안 나고 아무리 뭐 좀 두터워졌다고 해도 이 패 뭐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게 되죠. 네, 자, 역시 중앙을 먼저 끊어갑니다. 예, 그래서 흑도 이렇게 버텨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단수의 팩감이 있으니까 이제 버티는 건데요. 흑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백도 바로 패를 결행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걸 둘 때 이어서요? 이렇게 두고 키워서요. 다시 먹여치고요. 이렇게 돼서 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아, 조승아 선수 이런 그림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거 뭐 여기까지 있게 되면 백도 이제 강을 건너는 건데요, 이건. 조승아 선수 지금 두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여기도 쓰면 거의 던졌을 텐데 참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둑은 정말 복잡해졌고요. 이제는 한 수 한 수에 따라서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승아 선수 이거를 붙였다는 것은 글쎄요. 지나가는 어떻게 길에 교환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걸 나갔다는 거는 지금 초읽기 몰려서 이제 뭐 수읽기가 안 되니까 마지막 초읽기에 이제 이거 시간 연장책으로 뒀을 거예요. 예, 뭐 인공지능 그래프는 거의 5대5가 됐고요. 예, 조승아 선수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여기 찝은 걸로 여기 한 점 잡았으면은 100이 프로들이 연구하는 그걸로 돌려보면 100이 99% 이상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이렇게 두고 먹여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늘어서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거 정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백도 패가 너무 커져서 결국 2패가 되는 건가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상 흑이 패감이 이제 이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뭐 두는 대국자들은 괴롭겠지만 뭐 보는 사람은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때리고 네. 이걸 또 젖힌단 말이에요. 이걸 두면 여기를 이어서 또 뭐
여기가 또 다 걸려 있고 이게 다 걸려 있고 막판에 예 조승아 선수는 괴롭겠지만 시청자분들이나 저 해설하는 사람은 재밌네요. 자, 선수들은 이 한 수 한 수 40초 안에 선택을 해야 하고요. 이게 좀 더 좋나요? 별로 의미 없는데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좀 의미가 있죠. 여기를 그냥이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 두 점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중앙 쪽에서 끊어가는 거를 좀 예방을 한 그런 의미는 있네요. 그래서 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그래 놓고 뭐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냥 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놓고 여기를 무조건 2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이어서 뭐 요거 하나 먹여 찾는 것 말고는 이제 예상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두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단순하게. 네, 단순한 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를 메워간다면 이러면은 좀 아까 여기 단수가 안 돼 있어서 이걸 먹여칠 때 여기 사활이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도 흙이 잘 안 되나 봅니다. 백이 단수를 쳐두는 게 좋군요. 예, 이거 아까 이제 이거 잡을 때 아까는 여기가 단수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두 집이 확실히 흙이 났었는데 네. 결국은 한 팩감이 없나요? 여기서. 흑의 입장에서 한 패만 있으면 되는데요. 한 패가 없나요? 그럼 아까 이걸로 여기도 써야 됩니까? 이걸 두고 여길 때리면 일로 먹여쳐서 이렇게 때리면 여기를 이렇게 때리는 형태가 되면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에는 좀 실전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예방을 하는. 근데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팩감이 지금 흙이 이으면 바로 단단수죠. 그리고 딴 데를 두면 오직 이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딴 데를 두는 건 여기 두는 것도 어차피 이거 때리면 뭐 넘어가봤자 때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자체에서 팩감을 썼습니다. 이제 흙이 이걸 둘 텐데 네. 백이 여기를 두면요. 흙이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패를. 그럼 이렇게 두고 여기를 자체 팩감을 여기 두는 것은 이걸 때려버려서 이걸 흙이 때리면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치면 요 두 점 먹고는 못 산단 말이에요. 백은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가. 여기 때리는 거랑 여기 때리는 거랑 맛보기로. 그럼 다 잡혔죠. 여기 바깥쪽이랑은 수상전이 척 봐도 안 되겠죠. 이제 백이 여기 둘 때가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둬서 뭐 이런 데를 하고 뭐 패를 걸어가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받아주고 흙이 이걸 때렸다고 할지라도 여기 이거 치중 가는 게 팩감이 되면 결국은 흙이 지금 이거 때려서는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렇게 다 잡혀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제가 뭐 계산은 안 해봤어요. 계산이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신가요? 그럼 대체로 이 프로기사들의 느낌이 정확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뭐 집이 이게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두는 것은 이제는 이거는 2패를 무조건 이기겠다는 거죠. 백은 2패를. 흙이 이제 여기서 둘 수 있는 수는 2수거든요. 그럼 여기를 때리고요. 흙이 2패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받고 흑이 여기를 다시 때릴 때 백이 여기를 여기 이으면 안 되네요. 그럼 2패를 안 받겠다는 거네요. 흑이 이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백이 따내면 예, 백이 때릴 어떡하지? 때 2패를 쓸 때 이거를 백이 안 받고 이렇게 때리고요. 그럼 여기를 둬 볼게요. 그럼 여기를 또 때립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다 잡혔어요. 그러면 흑은 이거 잡아서는 뭐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를 어딘가를 둬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요. 이거 그냥 잡았다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안 되겠네요. 지금 백집이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는 형태예요. 지금 제가 모니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흑은 이거 잡은 건데 안 되겠죠? 네, 아무래도 좀 예. 크기가 달라 보이긴 사이즈가 합니다. 좀 달라 네. 보이죠. 예. 자, 김다영 선수 어? 다른 변화를 꾀해가고 있는데요. 이거요? 그럼 이걸 때리고 이걸 둘 때 이거는 그냥 잡혔는데요. 이건 두수고 여긴 세수니까요. 여기 두는 건 뭐죠? 여기 때릴 때 이거는 2패를 써도 받아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때릴 때 여기 한 패가 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때리면 딱 이 모양이거든요. 네.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네, 결국 김다영 선수가 더는 버티지 못했고요. 조승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조승아 선수가 이 기회를 잡은 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예, 상변에서 그냥 한 수만 그냥 삼선에 붙여놓은 돌을 잡았으면 거기서 거의 흑이 돌을 걷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찝어가면서 흑이 그 돌을 이어가면서 바둑이 좀 복잡해졌어요. 네.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정확한 수읽기에 의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승하팀과 다영팀 간의 대결에서는 승하팀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자,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4대 0으로 승하팀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완봉승을 거뒀네요. 승하팀 무섭습니다. 자, 혜민팀과 승하팀. 자, 승하팀은 현재 1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혜민팀은 아직까지 승점이 없어요. 하지만 혜민팀도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네. 또 아직 라운드가 그래도 몇 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3라운드부터 또 잘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죠. 자, 3라운드부터 더욱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3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훈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